네, 프린트 47쪽의 8번 문제입니다. 자, 3의 세제곱을 대문자 a라고 했을 때 81의 세제곱을 a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81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체로 3의 4제곱이기 때문에 3의 4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 둘은 서로 곱해지는 관계니까 자리를 바꿔도 되죠? 3의 세제곱의 4제곱 이렇게 써도 결과가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3의 세제곱 이것을 우리가 a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얘를 a라고 바꿔치기를 해주시면은 이게 a의 4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자, 수빈이와 준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수빈이는 0.2땡3땡이라는 순환소수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0.2땡3땡 요거는 우리가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규칙대로 바꿔보면 99분의 23 요런 분수죠. 그리고 얘는 약분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체로 기약분수입니다. 그러니까 수빈이는 이렇게 생긴 분수로 봤다는 건데 분자를 잘못 보고 그랬으니까 분자를 잘못 보고 23은 잘못 본 거예요. 하지만 99는 제대로 본 거니까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값이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는 0.14땡으로 나타냈어 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규칙대로 바꿔보면 90분의 14 빼기 1 해가지고 90분의 13입니다. 역시 약분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준서라는 친구가 본 분수인데 여기에서 준서는 분모를 잘못 봤다 그랬으니까 요게 잘못된 거고요. 요거를 그러면 믿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것들만 합치면 99분의 13이 되겠고요. 그것을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0.1땡, 3땡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87쪽의 10번 문제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은 9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보다 9만큼 작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처음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각각 x, y 이렇게 잡으시면 처음 두 자리 자연수는 10x 플러스 y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러면 바꾼수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기 때문에 10의 자리가 y가 되고 1의 자리가 x가 될 겁니다. 따라서 바꾼 두 자리 자연수는 10y 플러스 x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은 9다 그랬으니까 이 각 자리 숫자의 합은 요 x, y를 그냥 따로따로 더하라는 얘기니까 x 플러스 y는 9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잘 표현하면 되죠.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보다 9만큼 작다. 자, 이런 건 항상 문장을 그대로 옮기라 그랬죠. 바꾼 수는 그랬으니까 바꾼 수 요거 10y 플러스 x는 처음 수의 2배. 그러면 처음 수에다가 2배보다 9만큼 작다. 이렇게 문장을 그대로 옮기시고요. 자, 두 번째 식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분배 법칙을 해주면 10y 플러스 x는 20x 플러스 2y 마이너스 9가 되겠고요.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9x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이제 가간법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8배 할게요. 8배. 8배에서 쓰면은 8x 플러스 8y는 72 이렇게 되겠고 자, 위에서 아래 그대로 빼면요. 이렇게 빼면 여기 마이너스 27x 그리고 요거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81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나누시면은 x는 3 나오겠죠? x는 3. x가 3이면 x 플러스 y가 9였어야 되니까 y는 6이 되겠네요. 또 요렇게만 써놓고 넘어가지 마시고 문제에서 활용 문제는 항상 처음 수를 구하시오. 문제에서 요구한 것을 답으로 써야 되니까 처음 수는 10x 플러스 y 그럼 x가 3이고 y가 6이니까 답은 36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7쪽에 13번 문제입니다. 자, 휴대전화 요금이 다음과 같은 두 요금제 A 요금제, B 요금제가 있는데 A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더 저렴하다는 얘기죠. 가격이 더 낮다. 자, 그러면 내가
한 달에 X초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통화했다 라고 생각했을 때 A 요금제의 경우에는 얼마를 내야 되냐면 기본 요금 16,500 플러스 1초마다 4원씩이니까 X초면 4X1을 더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B 요금제는 기본 요금 3만원에다가 1초에 1원씩이니까 X초면은 X1만 더 내면 되겠죠. 그런데 A 요금제가 더 경제적이다 그랬으니까 자, 요 금액이 요 금액보다 더 싸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더 저렴하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게요. X 넘어오면 3X가 되고요. 16,500 넘어가면은 13,500이죠. 13,500. 그럼 3으로 나눠주면 X는 4,500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몇 초 미만이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여기서도 미만이라는 표현을 써줬기 때문에 X가 4,500 미만이다. 그러면 답은 4,500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8쪽에 15번 문제입니다. 꿩과 토끼가 있는데 꿩과 토끼가 머릿수가 35, 다리의 수는 94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꿩의 숫자를 X마리, 그 다음에 토끼의 숫자를 Y마리라고 잡는다면 머리 숫자가 35니까 X 플러스 Y는 35가 돼야 되겠고요. 자, 다리의 수. 꿩은 상식적으로 다리가 2개씩 있으니까 꿩이 X마리면 꿩의 다리는 2X. 토끼는 다리가 4개씩 있으니까 토끼 다리는 4Y가 되겠죠. 그것이 94다. 이렇게 2개의 식이 나왔고요. 그럼 요거는 두 번째 식을 요거를 2로 나누는 것이 좋겠네요. 2로 나눠버리면 X 플러스 2Y는 47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그럼 얘와 얘를 가지고 가간법을 해보면요. 요 놈에서 요 놈을 뺄까요? 거꾸로. 그러면 x 사라지고 2y에서 y를 빼니까 y만 남고요. 47에서 35를 빼니까 12가 되겠습니다. y가 10이면 x는 23이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각각 몇 마리씩이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이것도 그냥 이렇게 써놓지 말고 꿩이 23마리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꿩이 23마리 그리고 토끼가 12마리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132쪽에 6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용수철의 길이가 20cm, 기본 20cm인데 이제 물체를 매달면 용수철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4g인 물체를 매달 때마다 1cm씩 늘어난대요. 근데 이게 4g당 1cm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게 4g당으로 써져 있으면 우리가 식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단위인 1g당으로 바꿔주셔야 좋습니다. 그러면 4g당 1cm가 늘어난다면 1g당은 더 조금 늘어나겠죠? 4분의 1cm만 늘어날 거고요. 그렇다면 xg을 매달면 어떻게 되느냐? xg은 이거의 x배니까 4분의 1x cm만큼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길이 20cm에다가 4분의 1x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때 그 용수철의 길이 y는 20 플러스 4분의 1x 요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요게 그러면 1번 답이 되겠고요. 2번은 32g인 물체를 매달았다. 자, 이 32는 물체의 무게이기 때문에 x와 y 중에서 당연히 x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따라서 1번에서 얻은 식에다가 x 자리에 32를 대입하면 y가 얼마 나오겠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x 자리에 32를 집어 넣어보면 앞에 4분의 1 하면은 8 되겠네요. 그럼 20 더하기 8이니까 y는 28 이렇게 나올 거고요. y 값이 28이란 얘기는 용수철의 길이가 28cm가 됐다. 요게 2번 문제 답이 되겠습니다. 네, 133쪽에 8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 까먹었을까봐 한번 골라봤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지금 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처럼 y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었냐면 x는 몇 이렇게 생겼었죠. 그쵸?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2를 지나가는 선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 요것이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상당히 지금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그쵸? 그래서 이 식에다가 a, b 자리에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 식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게 만들어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이 두 식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얘는 x밖에 없는데 얘는 x와 y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y가 사라져 줘야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깔끔하게 이 부분이 깔끔하게 사라져주는 방법은 a가 0이 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a가 0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 항은 요렇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식이 2x-b-1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요 놈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x만 남기고 다 보내버릴게요. 2로 나눠가지고 자, 요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때 이 식이 요거와 같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여기 2분의 b 플러스 1이라는 요 분수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다.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2 곱해가지고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0이고 b는 5 이것이 8번 문제의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당연히 얘가 x축에 그러니까 y축에 평행해서 x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생긴다면 거꾸로 뭐 이렇게 생기는 직선 있죠. x축에 평행한 직선 이런 애들은 y는 몇 이런 모양으로 생긴다 라고 배웠었죠. 네, 133쪽의 9번 문제입니다. 자, 새 1차 방정식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4라 그랬죠. 처음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우선 얘네들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그래프를 추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y는으로 바꿔놓고 생각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y는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 위에 있는 녀석부터 보면은 얘는 ay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a니까 a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4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요 놈은 ay는 4x 마이너스 2a니까 a로 나누면 y는 a분의 4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첫 번째 녀석이고 요게 두 번째 녀석이에요. 얘네들의 모양을 보면 상당히 유사하죠. 둘이 일단 y절편이 똑같아요. y절편이 둘 다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보시면 얘는 a분의 4고 얘는 마이너스 a분의 4니까 부호만 반대입니다. 그쵸? 근데 문제에서 이제 a가 양수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 놈은 양의 기울기를 갖겠죠? 양의 기울기.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음의 기울기를 가질 테니까 음의 기울기 똑같이 y절편이 마이너스 2면서 음의 기울기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둘이 기울기가 서로 부호만 반대였기 때문에 이 각도가 올라가는 각도가 요 각도랑 요 각도가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각도를 찾는 것보다 더 편한 것은 여기랑 여기를 찾아버리면 됩니다. 두 함수의 그 x절편이죠. 자, 그래서 요렇게 내려오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요게 지금 초록색이죠. 요 놈이 초록색 그래프 그린 거고 요 놈이 지금 빨간색 그래프 그린 거다. 자, 그럼 여기는 초록색 그래프의 x절편이니까 요 식에다가 y에다 0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요 식이 요 위에 있는 식과 똑같은 거였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y에다 0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0은 4x 빼기 2a니까 자, 2a 넘어가서 2a는 4x 4로 나누면 x는 2분의 a 이것이 바로 초록색 그래프의 x절편이죠. 여기가 2분의 a가 되겠고 자,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거예요. 그쵸? 서로 그 부호만 반대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직선을 그렸고요. 마지막 하나의 직선이 y는 0인데 y는 0은 y좌표가 0인 점들을 다 모아놔라 이런 거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x축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빨강 초록 직선에다가 x축까지 싹 합쳐버리면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삼각형은 요 삼각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밑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밑변으로 보면 될 텐데 2분의 a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a까지니까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항상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주는 것이 요게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럼 요 풀풀로 바뀔 테니까 여기는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변이 a고요. 높이는 뭐 딱 보이죠? 높이는 여기 길인데 요건 당연히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요거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a가 그대로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고 문제에서 삼각형의 넓이가 4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a 값이 4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34쪽에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기온이 0도일 때 초속 331. 이게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속력이 331인데 기온이 5도씨 올라갈 때마다 5도씨 올라갈 때마다 초속 3m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근데 앞선 문제에서도 말했다시피 여기가 5라고 써져 있으면 식 세우기가 어려워요. 항상 단위가 되는 1도씨일 때는 얼마일까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5도씨일 때 3m가 초속 3m가 늘어났다면 1도씨일 때는 이 5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초속 5분의 3m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1도씨 증가했을 때 요만큼 속도가 증가한다면 x도씨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이거 다시 곱하기 x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초속 곱하기 x 하니까 5분의 3 xm가 증가할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속력이 331이었기 때문에 그 331에다가 이것을 더해주면 그것이 기온이 x도씨인 곳에서의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y는 기본 속도 331에다가 추가로 5분의 3x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은 소리의 속력이 초속 346일 때 자, 소리의 속력을 나타내는 문자는 x랑 y 중에 누구였냐면 y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y 자리에다가 346을 넣으면 그러면 x 값은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346 그대로 넣어주면 346은 331 플러스 5분의 3x 자, 331 넘어가면은 요거 15가 되겠네요. 15가 5분의 3x 나는 x를 찾고 싶으니까 요 분수의 역수를 곱해버리겠습니다. 3분의 5를 양변에 곱해버릴게요. 그러면 좌변은 25가 되고요. 우변은 x가 되는 거니까 요때 기온이 몇 도냐? 25도씨가 되겠습니다. 답은 정확하게 25도씨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네, 134쪽에 15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점이 움직이는 문제에서는 꼭 봐야 될 것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움직이는 점이 P잖아요. P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첫 번째 출발점을 꼭 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 점이 움직이는 속도를 보셔야 되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지금같이 초속 2cm 이렇게 나오면요. 우리는 ET라는 값을 이 그림에다가 표시하면 된다 했습니다. 만약에 초속 3cm 그러면 3t를 표시하면 되고요. 초속 5cm 그러면 5t를 표시하면 돼요. 자, 이걸 어디다 표시할 거냐? 1번에서 말한 출발점부터 현재 P의 위치까지 이것을 요걸로 표현해주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점은 A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현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2t가 된다는 거예요. 출발점부터 현재 P점의 위치까지 그것을 이 속도를 반영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2t로 잡는 순간 우리는 이 색칠된 사다리꼴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S라고 하면요. S는 어떻게 되냐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리고 곱하기 높이
P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5를 분배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S는 10t 플러스 40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70이 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S 자리에다가 그러면 70을 집어넣으면 t 값은 얼마니?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70 집어넣어서 70은 10t 플러스 40. 이거 뭐 암산해도 t는 3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출발한 지 3초 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262쪽에 5번 문제입니다. 자, A는 2와 5의 공배수이고 2와 5의 공배수라고 하면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2와 5의 최소 공배수인 10의 배수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A가 10의 배수인데 두 자리 자연수라는 조건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A 값들은 뭐가 있을 거냐면 10, 20, 30 땡땡땡 해가지고 90까지 이렇게 9개가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숫자들일 겁니다. 자, 나 조건에서는 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녀석이 있죠. 요 친구, 그치? 요게 남아있으면 분모에 2나 5 말고 다른 불순 분자가 껴들어가는 거니까 얘 때문에 순환소수로 바뀝니다. 근데 얘가 유한소수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이 A라는 숫자가 이 녀석 3의 제곱 9를 약분시켜줄 수 있어야 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A에 대해서 우리는 9의 배수라는 조건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 중에 9의 배수인 것은 딱 얘밖에 없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90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263쪽에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피가 요거인 큰 직육면체 위에 부피가 요거인 작은 직육면체를 올려놨다. 그러니까 위에 거 아래 거를 따로따로 지금 부피를 말해준 거예요. 그럼 그때 H는 두 직육면체의 높이를 합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H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요만큼의 길이를 H1이라고 표시하고요. 요만큼의 길이를 H2라고 표시할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H라고 하는 것은 H1과 H2를 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자, H1은 작은 직육면체의 높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작은 직육면체는 지금 얘랑 얘 이렇게 세 가지를 곱하면 이게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가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다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셋을 곱하면 OXH1 이렇게 될 텐데 자,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는 요겁니다. 그죠? 요거. 그래서 이것이 30x 세제곱 마이너스 15xy 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h1 이걸 찾고 싶은 거니까 5x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을 5x로 나눠주면 얘는 딱 떨어지죠. 6x 제곱으로 나눠줄 거고 얘도 딱 떨어지죠. 3y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h1은 구했고요. 자, 이제 h2로 가서 h2는 큰 직육면체의 높이니까 자, 큰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인 요 3x와 5와 h2 이렇게 셋을 다 곱하면 큰 직육면체의 부피 요게 나와야 되겠죠. 그쵸? 써보면 15xh2 요것이 큰 직육면체의 부피인 25x 세제곱 플러스 10xy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우리는 여기서 h2를 찾고 싶으니까 15x로 나눠줘야 되겠죠. 아까는 이렇게 깔끔하게 딱딱 나눠줬는데 지금은 잘 안 나눠지니까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15x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고 분자에 이거 그대로 올려놓고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15를 위에 분자들과 최대한 약분하면은 5로 한번 약분할 수 있죠. 그럼 요거는 3 되고요. 요거는 5 되고요. 요거는 2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x 하나 지워주면은 여기 x 하나 지워져서 제곱되고요. 여기는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모에 3이 남았죠. 그럼 따로 쓰면
3분의 5x제곱. 그리고 뒷부분은 플러스 3분의 2y제곱.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쓰여질 거고, 이것이 그러면 h2의 값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h는 이 h1과 h2를 더한 거잖아요. 그쵸? 얘네들을 더해주시면, 자, h는 뭐냐? 자, x제곱이랑 x제곱끼리 더해지면 이게 통분하면 3분의 18이잖아요. 그럼 3분의 18에다 5 더해서 3분의 23x제곱. 자, 그 다음에 y제곱 얘랑 계산할 건데 요게 3분의 9잖아요. 그럼 3분의 9니까 얘랑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7y제곱. 요렇게 써지겠습니다. 뭐 더 이상 계산할 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에서 원하는 h의 값이다. 그래서 요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네, 265쪽의 8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유형은 이제 많이 본 건데 조금 조건이 복잡하게 주어져 있어요. 사물함의 비밀번호를 세 자리 숫자로 정했는데 그 세 자리 숫자가 요런 규칙을 만족한대요. 자, 10의 자리 숫자가 있고 1의 자리 숫자가 있고 100의 자리 숫자가 있죠. 근데 10의 자리의 숫자는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 8과 같고, 그러면 지금 10의 자리 숫자는 8이라고 말을 해준 거고, 우리가 100의 자리 숫자를 x로 잡고 1의 자리 숫자를 y로 잡았을 때 그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합이 또 8과 같다. 그럼 x 플러스 y가 8이다 라는 얘기까지 지금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가 등장을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써놓은 요 녀석은 처음수입니다. 그쵸? 처음수. 처음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세 자리 자연수를 식으로 나타내면 100x 플러스 10의 자리가 8이니까 80, 그리고 1의 자리 y, 이렇게 처음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꾼 수가 등장을 하는데 뭘 바꿨냐면요,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습니다. 그럼 10의 자리는 안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중에서 100의 자리, 1의 자리를 바꿨으니까 이렇게 되고, 10의 자리는 안 건드렸으니까 그대로 8일 겁니다. 그러면 이 바꾼 세 자리 자연수는 100y 플러스 80 플러스 x, 이렇게 표현되겠죠. 요것을 헷갈리지 않고 잘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거,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396만큼 크다. 자, 그럼 바꾼 수 요거 그대로 갖고 오시고,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396이 크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396,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할게요. 그러면 80은 지워버리면 되겠죠? 80 지워버리고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99x 플러스 99y가 396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거는 99로 약분 가능하거든요. 99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하는 거니까 둘이 더해버리면 2y가 12가 돼서 y는 6이 되겠고요. y가 6이면 x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마지막 답을 써야 되는 거니까 처음수, 여기서 지금 그 선우가 정한 비밀번호라고 하는 거는 처음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 처음수 요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답이 되겠죠. x가 2고 y가 6이니까 답은 286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66쪽의 7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문제죠. 처음에 주어져 있는 녀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래프는 딱 보니까 y절편이 플러스고요. 기울기가 오른쪽 위로 가고 있으니까 기울기도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식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y절편이 플러스니까 이 b가 그대로 플러스가 되는 거고,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a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a의 부호를 물어보면 a의 부호는 0보다 작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b의 부호는 0보다 큰 거고요. 그럼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요것들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볼게요. 자, 지금 기역 같은 경우에는 a가 마이너스니까 요게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 그러면 기역의 그래프는
y절편이 플러스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방향이 내려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면은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a는 역시 마이너스죠. 그래서 니은의 그래프는 y절편도 마이너스고 기울기도 마이너스니까 내려가는 방향 이렇게. 그죠? 요게 니은의 그래프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그래프는 a분의 b가 등장했는데 a분의 b는 서로 지금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요거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절편이 플러스인 거죠. 그래서 y절편이 플러스니까 위에다가 점을 찍어주시고 기울기는 마이너스니까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을은요. 자, b분의 a까지만 보면은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까지 합쳐가지고 생각하면 얘는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랑 b랑 곱했는데 a, b는 서로 부호가 반대였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리을의 그래프를 그리면 y절편은 마이너스고 기울기는 플러스니까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4개의 개형을 모두 그린 다음에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3, 4분면이면 여기잖아요. 여기 3, 4분면. 그럼 3, 4분면을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여기 기역하고 디귿 이렇게 2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기역, 디귿이네요. 네, 267쪽의 5번 문제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이 하나 있고요. 그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점 요거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다. 조금 꼬아놓긴 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는다면 그것도 x, y에 대한 하나의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a 값을 몰라도 문제에서 처음에 알려준 식과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 식을 찾아서 걔네 둘을 연립해서 x, y를 찾아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을 건데 이거는 기울기부터 찾는 거죠. 점 2개 있을 때. 자, 기울기는 x 증가량 뒤에 거의 x좌표에서 앞에 거의 x좌표 뺀 거분의 y 증가량 뒤에 거의 y좌표에서 앞에 거의 y좌표를 뺀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올 겁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 우선 쓰고요. 자, b 값을 찾기 위해서 아무 점이나 한 점 대입할게요. 2,3 대입하면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니까 b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이놈을 함수라기보다는 방정식으로 바라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x 넘겨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식하고 맨 위에 있던 요 식하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y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여기 두 번째 식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a 값이 구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얘네 둘을 갖다가 여기로 갖고 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3이고요. x 플러스 y는 5니까 바로 더해주면 되겠죠. 둘이 더해버리면은 4y가 8 그래서 y는 2입니다. y가 2면 x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2라는 이 교점을 그대로 여기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은 3 플러스 2a가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2a가 마이너스 8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번 프린트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자기가 한번 들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반복해서 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직접 와서 질문을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